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3일째 되는 저녁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가상 공간에서 또 함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참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 30대부터 찾아올 수 있는 질병, 암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월요일 날 했던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절제를 통한 혹은 절제로 인해 자유를 통한 그 비우기, 우리의 삶의 모든 쓰레기나 잡다한 것들, 없어야 될 것을 이제 비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지갯빛 음식으로, 또 무지갯빛 그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지 건강하고 뭐가 우리 몸과 마음에 좋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맥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의 힐링 캠프를 할 때는 큰 맥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별들을, 이러한 지혜들을 나누어 주셨을까? 과학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맥을 잡는 것이,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맥을 잡고 있으면 그 일일이 다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알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30대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병, 암. 사실은 어린 아이들도 걸리는 백혈병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백혈병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특별히 이제는 우리의 선택 때문에,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흔한 암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월 10일 우리가 어제죠. 어제 발표된 내용인데요. 하버드 공중보건학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그 음식 중에서 가장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히시는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과 상의해서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것 제일 먼저 맞히시는 분들에게 지금 아이폰으로 쓰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답이 뭔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말씀하세요. 비만. 아이폰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손은 들으셨는데 답을 아직 안 하시네요. 말씀하세요. 예? 희망인 것 같은데. 아, 아닌데요. 피망도 좋습니다. 근데 모든 그 무지갯빛 채소 중에서 가장 좋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 우리 오영 장로님 되시나요? 예. 브로콜리. 여기 사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진 안에. 이게 브로콜리. 뭐야?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세요? 예. 이 샐러드인가? 화면 안 보이시나요? 어떻게 전화로 호박. 호박. 호박이네. 저는 답 안 하신 분, 답 안 하신 분 들으세요. 우리 남영래 오이가 아니, 여기 오이 없어요. 호박이에요. 여기 오이 샐러리. 오이 아니에요? 호박이에요. 호박. 셀러리. 아니야. zucchini야. 크게 샐러리 해보니까. 없습니다. 선물 드린다니까 아주 참여도가 높아졌는데요. 누구든지 미나리. 삶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탈리안 스쿼시네. 어쨌든 손을 들으시고 답을 하세요. 아직 영진킴 아이폰으로 지금 인서워 제해 주시고요. 한번 맞춰보세요. 셋 중에 하나예요. 너무 쉬운 건데 그냥 맞추시면 돼요. 아까 피망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영민 팀 손 들으셨는데 아니. 두 얼굴이 안 보이세요. 예. 임원식 장로님. 예. 주킴. 자신이 없으세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주키니. 빵 위에 올린 건 뭔가요? 요거 빵 위에 올린 게 제가 말씀을 드려. 요거는 비트입니다. 비트. 네, 비트를 그냥 먹기 힘드니까 아이들에게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비트 잼을 만든 건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수줍어 하시니까 아무나 하나만 맞춰 보세요.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선물을 안 받으시려고 하네요. 예, 우리 방장로님. 예. 비트요. 다이어트는 아닙니다. 다이어트 음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답은 그러면 하나님. 이제 답이 다 나왔어요. 가만히 예. 여태까지 들으셨으면 뭔지 다 답이 나왔네, 나왔는데 갑자기 끊겼다, 여보. 이제 답이 나왔는데 갑자기 여태까지 목소리가 안 제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한 게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다이어트에 제일 좋은 거 여러분들 손 안 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애호박입니다. 그 한국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은 우리가 조선 호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애호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zucchini 요게 가장 다이어트로는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비타민이 가장 같은 양을 드셨을 때 가장 비타민이 많은 것이 비타민 C가 가장 많은 것, 항암에 탁월할 수 있는 비타민 중에서 가장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게 어느 것일까요? 희망. 네, 피망. 좋습니다. 그럼 피망 중에서 어떤 색깔이 비타민 C가 가장 많을까요? 아니면 비타민 C가 다 같은 양이 들어있을까요? 빨간색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김진은이요. 예. 제 강의를 혹시 들으셨는지 잘 맞히셨습니다.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왜 빨간 것이 가장 많은지까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으신가요? 농사를 지으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왜 생각하기에는 다른 색깔보다 빨간색이 왜 더 비타민 C 함유량이 높을까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는 보기도 예쁘고 눈에 예. 띄우고 그리고 예. 또 빨간색이라는 게 연구 결과에 발표됐다고 제가 기사를 읽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는 거는 아직 답이 안 나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특별히 이제 파란 피망, 초록색 피망하고 빨간 피망하고 원래 종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고추도 그렇고 햇빛을 얼마나 많이 쬐냐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데요. 붉은 피망이 초록 피망보다 2배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록색 피망은 또 다른 무기질이 좀 들어 있는데 비타민 C는 붉은색 피망이 가장 많이 들어 있어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뭐 감기 몸살이나 좀 찌뿌드등 하실 때는 이 피망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항암제가 뭘까요? 오늘 주제 오늘 주제가 항암인데 암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강력한 항암제가 바로 비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제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몸은 모든 몸은 여기 보면 줄기세포 스템셀이라는 게 줄기세포라는 것인데 줄기세포 하나에서 태어나 가지고 여기 심장세포도 되고 그 다음에 내장세포도 되고 지방세포도 되고 적혈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렁뼈 세포도 되고 그 다음에 피부의 모든 피부의 막 세포도 되고 두뇌 세포도 돼요. 그래서 모든 세포는 같은 한 세포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합쳐서 그 수정체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수정체 하나가 똑같은 유전인자가 들어있는 것이 이렇게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쭉쭉쭉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어떤 유전인자가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관을 이룹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는 제가
그 추정체가 줄기세포로 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한문 그 시가 있는데요. 다 같이 본시동근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시동근생. 원시동근생. 네, 본시동근생. 본시동근생.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데요. 조식의 칠보시라는 겁니다. 조식의 칠보시를 제가 잠깐 소개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원래 뿌리가 같은 것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원래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조식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조식이라는 사람은 조조의 셋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조조하면은 아마 남자분들은 삼국지를 안 보신 분이 없고 여자분들도 어렸을 때는 만화로라도 조금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조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문장가였는데 큰 형인 첫째 형인 조비가 이제 왕위의 그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조식이 너무 뛰어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지만 없애려고 하루는 불러가지고 7보 만에 7발자국을 뛰기 전에 내가 운을 띄울 테니까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면은 시를 좀 지어라. 이 시를 짓지 못하면은 너는 처형이다. 그렇게 이제 이제 왕위를 물려받는 그 큰 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주제를 줄 텐데 형제라는 단어로 그 시를 지어야 되는데 형제라는 단어는 또 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어려운 거 하나는 내가 운을 띄울 건데 첫째 음을 띄우는 게 아니라 마지막 운을 띄우겠다. 여러분 보통 삼행시 하면은 뭐 이준원 이렇게 해가지고 삼행시를 하나하나 하는 건 첫자 운을 띄우는 건 쉽습니다. 비교적. 근데 마지막 자 운을 띄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조식이라는 18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시인이 그 시를 지었을까요? 네, 지었으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분이 지은 시를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두연두기, 두제부중읍, 본시동근생 여기 나옵니다. 상전 하태급. 그러니까 큰형 조비가 기 하면은 자두연두기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읍 하면은 두제부중읍. 그 다음에 생 하면은 본시동근생, 급 하면은 상전하태급 이렇게 지은 거예요. 7보 7발자국 내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콩대를 태워 콩을 볶는다. 소단의 콩이 우는구나. 한 뿌리에서 자랐는데 어찌 이리도 급하게 볶는가. 이거 하나 외울만 하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날 때마다 한자도 복습하고 그 생각할 겸 붓을 가지고 요즘에는 물로 쓰는 붓도 있어요. 그래서 붓을 가지고 자두연두기, 두제부중읍, 본시동근생, 상전하태급 이렇게 하면서 이 시 한 소절이 어쩌면은 요즘에 일어나는 그 중동의 현실, 남북 간의 현실, 형제 간의 다툼, 그 다음에 형제가 되는 교단과의 다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본시동근생 상전하태급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콩대하고 콩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죠. 그래서 콩대를 태워 콩을 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콩대는 형이고 콩은 아옵니다. 그러니까 조식과 그 다음에 조식은 콩이고 조비는 콩대예요. 그래서 그 형이 자기 자신을 달달 볶아가면서 또 동생을 볶아대는 거예요. 어디에서? 소단에서 그 볶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단에 있는 볶이는 동생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같은 뿌리에서 자랐는데 콩하고 콩대는 같은 뿌리에서 자랐는데 어찌 이리도 급하게 볶아대는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결국은 콩대도 타서 죽고 콩도 볶아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면 둘 다 죽는데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형이 이게 왼쪽에 있는 사람이 형인데요.
형이 눈물을 흘리면서 야 정말 대단한 시구나, 바로 우리 이야기구나 하고 동생을 살려줬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의 싸움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바로 노아의 후손들인데 지금 본시 동군생인데 상전 하태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요. 아멘. 제가 이 암세포를 봤는데도 이 암세포도 역시 본시 동군생과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뭔가 변질이 생겨가지고 암덩어리가 돼서 건강한 세포를 복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생기는 것을 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본시 동군생 하면은 굉장히 많은 그 현실이 잘 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가사라는 곳이 어딘가 하고 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 삼손이 죽은 곳이에요. 그 다곤 신전에서 삼손이 확 그 기둥을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무너뜨린 곳이 이 가사인데, 이게 가자 스트립이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한 곳인데 뭐 아주 작은 곳입니다. 얼마나 삼손이 힘이 셌냐면 가사에서부터 헤브론까지 이 성문을 들고 거기까지 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로마린다에서 LA까지 성문을 들고 간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표현으로는 아주 크레이지한 사람이었어요, 삼손이. 그리고 가사하고 그랄이라는 곳을 제가 봤더니 그랄이 어느 곳이냐면 삼손이 태어나기 한 700~8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 왕, 그 여러분들 그 저기 막 기억나시죠? 그 왕한테 자기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의지했던 곳 그랄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것이 블레셋 지역인데 그냥 서로 잘 살 수 있어서, 왜냐하면 결국은 노아의 자손들이거든요. 여기 바벨론이 있고 시날 평지가 여기 있고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가나안, 지금 문제가 되는 팔레스틴 지역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은 함의 후손들이 제일 먼저 자리를 잡았죠. 아브라함이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여태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은 본시 동군생인데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암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슬플 것 같고, 미국은 우리는 100%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그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악인이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겠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속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베이커스필드도 그렇고 우리 LA 지역도 그렇고, 저는 종교 간에도 또 교단 사이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천주교, 루터교, 장로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 제7일 침례교회, 감리교회, 그 다음에 안식일 교인들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주기적으로 만나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뭐 교단을 운영하는 분들 말고 그냥 그분들 개인 한 분들은 정말 소중한 학자들과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인들은 저는 할아버지라고 느껴지고요. 루터는 작은 할아버지, 장로교인들은 큰아버지 느낌, 침례교회는 사촌형, 제7일 침례교회는 사촌 누나, 감리교 사촌 누나,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전인교회는 아마 막내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본시 동군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따지면서 싸우면서 하는 것이 중동에서 싸우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번에 힐링 캠프를 통해서 모든 지역사회가 힐링이 돼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쉼터에서는 이렇게 제가 지금 나열한 모든 분들이 뭐 장로교인, 감리교인, 그 다음에 천주교인, 뭐 안식일 교인, 또 루터 교인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힐링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장이 이루어지면 진정한 힐링이 되고요. 여러분들 이곳에 모인 분들도 내가 이 안식교회에서 주최하는 이 건강 캠프 왔다는 거 내가 필요하긴 해서 왔는데 조심스럽게 온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팔레스타인하고 그 이스라엘의 그 싸움을 보면서 본시 동근생 상전 하태급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것이 암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가족이 또 내 몸속에 암이 생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매일 우리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를 미워하고 여러분 핏대가 이게 혈관이 이렇게 쓰는 게 핏대잖아요. 핏대를 세우고 이러면 몸속에서 그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몸속에서 암세포가 하루에 1000개씩 평균 생깁니다. 근데 그게 12만 5천 개 정도가 모였을 때 한 2mm 정도가 되는데 2mm는 거의 안 모여요. 그리고 한 200~300만 개 정도 세포가 돼야지 정밀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때 이제 암 진단을 받는 것인데 사실은 암은 항상 우리 몸속에 돌아다닙니다. 암세포는.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그 군대가 그 암세포를 제거하기 때문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지 않고 또 암 때문에 그 생명을 잃는 그러한 현상을 피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 모두는 암세포를 달고 삽니다. 덩어리가 큰 사람을 암 환자라 그러고 덩어리가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암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암세포가 있습니다. 암을 보면은 그 증상들이 90% 이상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암은 여러분 정말 내가 평생 채식을 하고 운동 열심히 했는데 왜 암에 걸렸습니까? 내가 왜 심장병에 걸렸습니까? 내가 왜 당뇨가 있습니까? 혈압이 왜 올라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먹고 마시고 운동하는 거 외로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제가 중요한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암을 일으키는 요소인데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가 막 여기저기 증상이 있는데 체중 감량이 되는가? 그 다음에 힘이 빠지는가? 그리고 이유 없이 열이 나고 통증이 있는가?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일반 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위별 증상은 폐는 기침이 굉장히 흔한 거예요. 암이 아니라도 기침이 날 수 있는데 어쨌든 기침이 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CT, low radiation CT가 있어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CT 아주 방사선 도수가 아주 낮은 CT를 찍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했을 때 피가 나오면 각혈이 생기면은 일단은 암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인 경우에는 덩어리가 이렇게 샤워할 때 덩어리가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암인 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피부가 이렇게 함몰합니다. 피부가 쑥 들어가는 현상이 있으면 그거는 암이라고 의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립선의 경우에는 가장 흔한 증상이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변기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전립선 그 비대증도 그렇고 전립선 암도 그런데 이것은 조직 검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조직 검사를 여러 군데 해가지고 보면 이제 암세포라는 것이 발견이 되거나 암이 바로 되기 전 단계가 이제 ASAP라는 그 진단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예방이 가능하고요. 다행히 대부분의 전립선 암은 함께 친구로 달고 살면서 10년, 20년을 살 수가 있는 암이 전립선 암입니다. 그다음에 대장암은 변비, 그다음에 변이 아주 얇게 나오고 그다음에 혈변, 피가 섞여서 나오는데 붉은 피가 나오면 항문에 가까운 쪽에서 암이 출혈이 됐다면은 치질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암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붉은 피가 나오면은 항문에 가까운 것이고 까만 피가 나오면은 항문과 먼 쪽에 특별히 이제 위에 가까울수록 이제 빨간 피가 그 까만 피가 나오는데 이 흑색 피가 나올 경우에는 소화기관에서 이제 출혈이 돼서 그것이 소화가 됐을 때
까맣게 변합니다. 그다음에 위암인 경우에는 가장 흔한 증상이 소화불량이니까 일단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위암이 가장 흔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 미국에서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안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내시경을 꼭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암 사망률 1위가 한국이고요. 2위가 일본인데 위암 발병률은 일본이 1위입니다. 그런데 죽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데 그냥 방치해둬서 그래요. 그 다음에 난소암은 복수가 찬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특수한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해서 암이 아니라고 100%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 부위별 암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암을 제 전공 분야가 세포생리학인데 암을 한마디로 하면 암이 쉼을 잃은 병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금식을 배우면서 모든 세포가 렛고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비두면은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우리 몸속에는 안식인자가 있어요. 안식인자가 있는데 그 안식인자가 망가졌을 때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 안식인자가 망가졌을 때 이제 그냥 한 곳에서만 그냥 덩어리가 있으면 그냥 수술로 제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침투하는 게 문제예요. 혈관을 타고 침투를 하고 림파선을 타고 침투를 하고 이웃 세포에게 침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90%에서 95%는 후천적 요인에 있어서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유전인자가 암에 걸릴 유전인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암이 90%에서 95%입니다. 다행이죠. 그렇다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기나 중기인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철저한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그 복음입니다. 굿뉴스죠.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생기는 것은 기관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에서 이제 암이 생기는데 그 안식인자의 이름이 P53이에요. 세포에게 쉬어라, 수리해라, 금식해라 하는 그 기별을 주는 것이 이제 P53인데 언제 발현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푹 쉬셨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요즘에는 한국에 멍 때리기 대회가 있다 그래요. 그냥 멍하니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멍하니 하루를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TV를 보거나 아이폰을 보거나 뭐 스마트폰을 보면서가 아니라 그냥 푸른 나무를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때 P53이 활발하게 발현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논문에서 직접 뺀 것인데 이것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세포의 스트레스, 그다음에 DNA 손상이 있고 산소 부족이 있고 그다음에 텔로미어는 영생인자인데요. 우리 이 텔로미어가 망가지지 않으면은 계속 살 수가 있는데 세포가 분열이 되면서 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120년 잘려지면 더 이상 병이 없어도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텔로미어인데 제가 기회가 되면 언제 텔로미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 여러분들 기름에 튀기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내거나 했을 때 몸속에서 불이 나고 열이 뻗친다고 그러죠. 열을 받으면 몸을 망가뜨리는 활성산소가 이제 그 몸속에서 생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도 이제 몸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단식할 때는 제가 할 때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발현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세포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게 P53인데요. 이 P53은 1번부터 6번은 병을 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병이 생겼을 때 세포가 수리할 수 있도록 쉬어라 하는 그 안식 기별을 주는 것이 P53이에요. 그리고 병이 아닌데 세포에게 회복하라 하고 기별을 주는 게 금식이기 때문에 첫날 비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그냥 우리가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비우고 내려놓으면 안식인자가 활발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가 내가 P53이라는 축복의 유전인자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막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날 토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쉼을 통해서 교통하면 우리 몸이 영육 간의 건강과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세포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반응은 DNA를 수리하고 분열을 감소하고 희생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망가진 세포들이 나는 병들었어 하고 희생하도록 하는 것이 P53이 하는 유전인자의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스스로 잤자 먹을 식자. 첫날에 말씀드렸던 쓰레기가 없어지는 현상. 그다음에 기초대사율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혈관이 불필요한 새로운 혈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암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멍하게 그냥 멍청하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멍하게 쉴 때 그 암세포가 타고 가는 혈관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전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 P53이라는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럼 이 유전인자가 언제 망가지고 언제 활성화되는지 오늘 배우겠습니다. 암의 위험 요인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그 미국 그 건강 보건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암과 질병, 특별히 암의 요인은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이 35%고, 그 다음에 식생활 습관 말고 이제 운동을 못하는 것, 그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특별히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앉아 있을수록 전립선 위험률이 더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남성들 중에서 60세 이상이 되면 전립선 발병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좌식 문화,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을 CEO 질병이라고 합니다. CEO는 앉아서 사인만 하잖아요. 미팅만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경 요인이라는 것이 이제 뭐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방사선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소가 5%에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입니다. 굿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합쳤을 때 집안 내력이라고 합니다. 집안 내력하면 유전인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집안의 그 식생활이나 습관이나 또 화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다 집안 내력이거든요.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집안 내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나 이 의료인들은 이 집안 내력을 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밝혔을 때 이것은 바꿀 수 있는 요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암자를 한자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학술적인 것이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기억하기에 굉장히 좋은 생략적인 해석인데요. 제가 한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거의 4,000년 동안 그 엄청난 지혜가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의 시대가 여전히 영어의 시대이긴 하지만 이제 한문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G2가 차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문 그 한자는 그냥 글자이고 한문은 한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국 문화를 잘 익히시는 것이 앞으로 그분들하고 어울리고 울리는 그런 관계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제 옛날에 뭐 시험 보기 위해서 한자 외우시는 거 하지 말고 그 한문의 문화권에 좀 이렇게 젖어드시면 배울 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질병역자변이고요. 그 다음에 입구자가 3개가 있고 이제 매산자가 있는데, 제가 이제 생략적으로 풀기는 아침, 점심, 저녁을 산더미 같이 먹으면 암에 걸린다. 이제 이게 가장 쉬운 이제 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제 우리가 마시는 공기, 물, 그 다음에 음식, 이 3가지가 또 암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루 3끼를 산더미같이 절제를 하지 않고 과유불급인데 절제하지 않고 이제
살았을 때, 몸과 마음과 영이 부절제할 때 우리의 영적인 암도 걸릴 수 있고요. 사실 영적인 암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육적인 암도 생긴다 하는 것을 한자 하나로 탁 여러분 요약하실 수 있으니까 기가 막힌 글자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글자를 뭐 본시동근생까지 안 외우셔도 좋으니까 암자는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세포는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되다가 아주 가지런하게 예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암세포는 이게 위에 올라타고 뭐 자기 제대로 기능도 하는 거 없어요. 그냥 혈관만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 퍼지는 망나니 세포입니다. 그래서 티네이저가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은 티네이저가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능을, 자기 탤런트를 개발하지 않고 그냥 침투만 하는 세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세포를 보면 암세포는 서로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붙어 있다가 그냥 다른 데 침투하는 것만, 서로 침투하다가 안 되면 그냥 다른 혈관을 타고 이제 침입하는 것이 암이 제일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이 암세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그 혈관을 만들어내는 인자까지 이렇게 쫙 보내가지고 그 세포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암덩어리가 여기서 생겼는데 혈관을 타고 이렇게 혈관을 만들어요. 지가 이렇게 전이할 수 있도록 혈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다른 곳에서 침입하면은, 그러면 이제 방사선 치료해야 된다, 키모테라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 암 환자의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세 가지의 생활 양식을 크게 나눠 보았는데요. 과식, 야식, 가식, 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식, 야식, 가식. 그래서 이제 과식에 대해서는 이제 이 입구자 셋 매산자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그 과식, 야식, 이 외식도 이렇게 세 가지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조금 과장한 것이지만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요런 음식들이 잘 땡기죠. 그래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숨이 찰 때까지 횡격막이 수직 운동을 하지 못할 정도까지 이렇게 먹게 되면은 이제 몸속에서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과식을 했을 때 P53 안식인자, 영어로는 tumor suppressor gene이라 그래요. 종양 억제 인자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게 암 억제 인자 혹은 휴식 인자 혹은 안식 인자를 차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종류와 음식을 한번 맞춰 보세요. 그 인자가 차단됐을 때 이것을 다시 P53을 살려주는 음식이 있는데 부위별로 조금 특이하게 다릅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암에 좋은데요. 마늘은 어느 암에 가장 탁월하게 좋을까요? 마늘은 위암에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콩은 풋콩은 유방암에 가장 좋고, 전립선암은 도마도가, 특별히 이제 익힌 도마도가 라이코핀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콩은 아이소플레이본이라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이제 유방암 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콩에 여성 호르몬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암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에 이제 발표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좀 했는데, 로마린다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심사숙고하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 풋콩을 드셨을 때, 뭐 두부든 대두든 이런 콩을 드셨을 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여성 호르몬의 기능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암이 생긴 사람에게는 암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증식하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콩은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지나친 것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방암에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이제 확인이 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속이 쓰리고 위암 초기다,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발견이 됐다,
아니면은 메타플레이자, 디스플레이자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메타는 변이 됐다. 디스플레이자는 암세포가 되기 바로 직전이다. 이런 그 내시경 검사를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시경 한 번은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장 내시경을 하면 용종이 있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든 암을 한꺼번에 다 없애는 것이 사실은 마늘입니다. 그래서 마늘은 유방암에도 좋고 저입선암에도 좋고 위암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냄새가 좀 지나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 참 신기한 것은 마늘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끓여 먹어도 좋고 구워 먹어도 좋고 뭐 삶아 먹어도 좋고 뭐 오랫동안 이게 흑마늘로 만들어 이렇게 쪄가지고 흑마늘로 변형시켜도 그 효과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늘은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위 내시경 제 환자들 내시경을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있어서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 환자 진단을 해보세요. 심한 위염입니다. 뻘겋습니다. 두 번째 환자 진통제를 많이 먹었어요. 아스피린이나 모트린이나 애드빌이나 네프록신이나 이런 그 소염제를 먹었을 때 이렇게 반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 위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조약돌 위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의 암같이 생겼는데 이게 조약돌이라는 모습으로 이제 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위염입니다. 다행히.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노란물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담즙이 역류한 것인데요. 이거는 다발성 위궤양입니다.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그래서 간이 망가져가지고 B형 간염 때문에 이 환자가 이제 간이 딱딱해지면서 담즙이 역류해가지고 위궤양이 생기는 질병이었고, 그다음 맨 마지막이 이제 출혈성 위궤양, 굉장히 무섭게 생겼는데 암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요것은 정말 신기한데요. 요거는 무슨 아까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진들을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어떤 문제일까요? 암같이 생겼습니까? 위궤양같이 생겼습니까? 뭘까요? 요거는 조금 힘들게 암같이 생겼죠. 근데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의 다발성 위궤양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이런 병이 걸렸을까요? 학원을 하도 많이 보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생긴 다발성 위궤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경제학자들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학원비를 아껴가지고 그 돈으로 그냥 나중에 아이에게 사업을 하도록 하면은 대한민국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학원비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그래요. 그리고 부모들이 학원비로 다 돈을 써가지고 나중에는 본인들이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교육열이 대단한데요. 그렇게 공부를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많이 이민들을 여전히 오곤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정말 뭐 성공하고 뭘 해야 되겠고 뭐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 여러분 뭐 위궤양 걸리고 암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아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의 위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붉어지면 여러분들의 위도 똑같이 붉어지거나 출혈이 되거나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은 불교인들은 반야신경을 외우는데 반야신경이 5분 제가 해보니까 3분 59초면은 반야신경을 다 외울 수 있겠더라고요. 과거 제가 이제 반야신경하고 시편 23편하고 이제 둘 다 이렇게 마음이 언짢을 때 외우는데 반야신경을 외우면은 화는 가라지는데 몸이 깔아지더라고요. 근데 시편을 외우면은 잠잠해지면서 그 마음이 행복해지고 하늘로 향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불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깔아지고 싶으면은 반야신경을 외우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는 것을 느끼고 싶으면 시편 23편을 한번 외워보세요. 거의 이제 3분 정도면 되는데 우리가 3분 정도를 그게 막 저녁 때 막 라면 먹고 싶어 죽겠을 때 시편을 외우시면 그게 떨어집니다. 그 욕망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 커피 이때 진짜 커피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시는 분 시편 23편을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어느새 이제 커피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화나셨을 때도 시편 23편을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암 예방에 정말 중요합니다. 뭐 내가 뭐 마늘을 막 그냥 화를 바락바락 내면서 마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마늘을 먹어도 그 센 마늘을 먹으면 그래서 속이 더 쓰리고 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마늘은 못 먹어도 시편 23편을 외우시면 진짜 암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위암의 사진인데 위암 초기 여기 생겼죠. 그다음에 진행 1기, 그다음에 2기, 그다음에 이거는 큰 위암입니다. 그래서 위암은 초기에 발견되면은 95%, 100%가 100% 치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시경은 굉장히 중요한 예방 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40대가 넘은 분들은 한번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쉼터에서는 이게 항암 마리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깻잎이 있고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 그 다음에 콩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여러 가지 뭐 여기다 다른 것을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지갯빛 항암 마리. 그래서 이 무지갯빛이 참 중요해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빛을 보는 그 자체가 힐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안에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필요한 그 물질들이 다 달라요. 비타민 C는 그 붉은 피망이 많지만 또 그 주황색 피망에는 또 다른 무기질, 칼륨이나 뭐 매그네슘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옐로우 쪽으로 가면 매그네슘이 많이 들어있고 레드 쪽으로 가면은 비타민 C가 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놓으셨거든요. 여러분 두뇌 세포, 심장 세포, 발가락 세포 중에서 그 유전인자를 보면은 유전인자가 어떻다고요? 본시 동근생이니까 유전인자가 다 똑같은 46개의 유전인자가 있어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발현되는 모습이 달라서 눈 기능을 하는 것만 발현이 됐기 때문에 46개 중에서 눈 역할을 하는 거고 심장은 심장, 발가락은 발가락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아무리 우쭐대도 발가락이 없으면은 제대로 걷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입장에 처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본시 동근생이고 우리의 모든 세포도 본시 동근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는 다 평등하고 공평하게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 원칙을 무지갯빛에서도 발견하실 수 있고 우리 세포 차원에서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부 소박이인데요. 이 두부 소박이도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두부 소박이, 오이 소박이는 많이 드셨지만 두부 소박이는 잘 안 드셔보셨죠? 이게 또 하나의 이제 항암 소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이제 팽이버섯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팽이버섯이가 버섯과 이 브러셀 스프라웃이나 이 무순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어린 채소일수록 굉장히 항암 효과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암 소박이에요. 두부 소박인데 항암 소박이. 그다음에 요거는 또 하얀 색깔인데 하얀색은 모든 빛을 합쳤을 때 나타나는 것이 하얀색인데 요거는 특별히 위암에 좋은 쉼터 백김치인데요. 이거는 요것만 있어도 뭐 국수를 해 드셔도 되고 뭐 밥을 드셔도 되고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건데 군침이 좀 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쉼터에 오시면은 여자분들 여기도 음식 잘 하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맛있게 백김치를 담으시는 분들에게 또 선물도 드리면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좀 붙여서 아주 맛있는 그 백김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이거 백김치 드시러 꼭 오시지 않으면 되게 후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들어 드실 수 있지만 쉼터 백김치를 한번 드시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에 베이커스필드 교우님들과 또 베이커스필드 지역 사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수석 장로님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꼭 한번 쉼터로 모셔서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식으로는 이렇게 빨주노초 파는 바가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어제 제가 어떻게 매일 먹는지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항암 음식입니다. 그 항암 음식 중에서 그래도 최고 많은 것이 이제 마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53을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이 셀레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셀레늄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마늘이 있고 브로콜리가 있고 그 중에서도 으뜸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브라질 넛이에요. 그래서 마늘, 브로콜리, 브라질 넛을 드시게 되면 어제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암을 특별히 유방암, 난소암, 대장암, 간, 폐암을 억제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LDL 수치를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키고 마음이 불안할 때, 우울할 때, 피곤할 때 이 브라질 넛을 이제 꾸준히 섭취하시면 이러한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여러분 저녁 때 출출하실 때 이제 야식을 하시는 것 중에 최고 음식이 라면인데 뭐 없어 하면서 라면 끓여 드시면 P53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저녁 때 그 P53이 죽게 되면서 못 나오는 게 멜라토닌인데 멜라토닌이 낮에 나오는 그 세라토닌이 빛을 보면은 세라토닌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항우울제인 세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그것이 충분히 분비가 돼서 저녁 때 이제 여러분들이 불을 끄시면 캄캄해지면 멜라토닌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불을 꺼도 야식을 하시면 멜라토닌이 차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복이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암 극복에 있어서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장 근육,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소화기관의 근육,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뼈를 움직이는 skeletal muscle, 그게 이제 뼈를 움직이는 근육이죠.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이 분야의 전공이신데 전문이신데 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시면은 암을 이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베이커스필드 교우님들이나 또 지역 사회 분들은 다 우리 수석 장로님 누구신지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 이분한테 가셔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좀 배우세요. 그러면 웬만한 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암에게 지냐 하면은 암은 정상 세포보다 입이 20배가 더 많아요. 20배가 더 많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암이 다 뺏어 먹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근육이나 정상적인 세포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육 세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않으면 점점 자꾸 마르는 거죠. 삐쩍 마르면은 나중에 암이 안 걸리더라도 나중에 노화 현상이 빨리 오고요. 그 다음에 연세가 7, 80이 되시면은 제대로 이렇게 걷지를 못하시고 넘어지시고 그 다음에 한번 넘어지시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암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만 이 치료를 받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매주마다 이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세포하고 정상세포에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 정상세포는 이렇게 서로 만나면 Connexin 43 다리를 놓습니다. CX43, Connexin 43라는 다리를 놓는데요.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데요. 암세포는 절대로 이 다리를 놓지 않아요. 정상세포는 50대 50으로 다리를 탁 놓고 이렇게 서로 교통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이웃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또 옆에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수시로 이렇게 대화를 하십니까? 50대 50으로 이제 우리는 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귀로 다리를 놓고 또 육감으로 다리를 놓고 눈으로 다리를 놓는데 세포는 Connexin 43라는 그 다리를 탁 놓습니다. 50대 50으로. 그런데 암세포인 경우에는 요건 이제 다리를 전혀 놓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지를 않는데 정상세포가 건강했을 때 암세포의 옆으로 가면 암세포는 전혀 다리를 놓으려고 하지 않는데 정상세포가 100%의 다리를 다 놔서 암세포가 가장 필요한
P50 이게 지금 P53이 넘어가는 그림인데요. 제가 이게 붉은 것이 P53인데 암세포에게 가장 필요한 P53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상세포가 건강하면 이 다리를 놓는데 이 다리 놓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서로는 병은 자랑하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병을 남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최근 몇십 년 전부터 이제 히파라는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이슈로 이제 병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게 이제 돼 있는데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은 얘기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병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상대가 다리를 놔줍니다. 그래서 병자랑은 사실은 미국 정서와 다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그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공자 선생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였던 그 맹자가 모든 사람은 측은지심이 있다. 그 측은지심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게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 측은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힐링 캠프, 예수의 힐링 캠프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는 병자랑의 시간을 우리가 항상 쉼터에서는 갖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P53이 그 커넥션 43를 통해서 서로에게 나눠주는 그 장면이에요. 암에 걸리신 엄마를 딸이 이렇게 포옹하면은 이 포옹하는 자체가 P53을 그 나눠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암이 생기게 하는 그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과식, 그다음에 야식,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가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면을 쓰는 것을 가식이라고 합니다. 속으로는 화나 있는데 겉으로는 웃는 것을 가식이라고 하죠. 속이 막 쓰려 죽겠는데 시어머니라는 그 큰 뭐랄까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연못이 여름 연못이 있고 겨울 연못이 있어요. 여름 연못에서는 돌을 던지면은 퐁당하고 이렇게 파문이 일어나잖아. 뭐 큰 돌을 던져도 큰 파문이 일어날 뿐 그냥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얼음이 꽁꽁 얼어 있으면 여름 연못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꽁꽁 얼어 있으면 연못이 꽁꽁 얼어 있으면은 작은 돌을 던지면은 튕겨 나가고 시어머니 같이 큰 돌이 뚝 떨어지면은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 연못은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데 뭐 우리 한국 정서로는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를 들었는데 꼭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요즘 표현으로는 갑질하는 사람, 그렇죠?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돌을 확 던지면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꽁꽁 얼었을 때는 깨지지만 항상 여름 연못이면은 큰 돌이 던져져도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에게 그 마음을 깨트리는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연못이 어떠한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의 마음이 깨지거나 모든 돌까지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언제 잘 깨지냐 하면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이렇게 집착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내가 아닌데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암세포가 생기는데 30대에도 그 위암이나 유방암은 종종 생깁니다. 30대에 생겨서 40대가 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나침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은 진짜 그 뭐 bear whisperer라고 해서 이 곰하고도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이제 과시를 하다가 어느 날 뭐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뼈만 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생태계하고 친한 것도 좋지만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을 어떻게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라는 것이 감성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그 나쁜 감정을 갖지 않고 그 사람도 잘 살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감성적으로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다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러 하였는데 너희가 그 말을 들었으나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감성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개념까지 가면은 참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는 나를 죽이는 사람을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감성적으로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제 그 굉장히 훌륭한 그 사자성어인데 수처작주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국말이든지 영어로 그 한자로든지 다 같이 한번 수처작주 한번 해보세요. 수처작주. 수처작주는 뭐냐면 있는 곳에서 수처는 이제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따르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있는 곳에서 내 스스로 주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끌려가지 말고 누가 나를 해코지 하면은 내가 그 해코지를 더 당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피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말고 그 상황의 주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때리라고 대라는 그 개념보다는 그 사이에서 야 내가 맞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속옷을 누가 속옷을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려고 안 뺏기려고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야 이것까지 가져 하면은 그 상황에서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야 오리를 가기를 원하면 내가 심리까지 갈게 기꺼이 갈게 이렇게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되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해를 해주고 배고프면은 먹여주고 그다음에 그 목이 마른 것 같으면은 그 물을 마실 물을 주면은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성적으로 힘든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라는 그 상황에서 주인이 되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시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나에게 얼토당토 안 하게 화를 낸다고 해도 뭔가 이 사람이 오늘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내가 뭔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나 하고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면은 행복할 수 있고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마음인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인도네시아 쪽 그 중국에 제가 20년 전에 가서 강의했을 때 그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항상 못마땅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팔과 다리가 없기 때문에 불구니까 정말 창피하고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 가기도 싫다고 그렇게 이제 항상 아버지한테 불평을 했는데 하루는 이 아버지가 자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 팔다리가 없는 것은 네가 어렸을 때 쥐레를 밟았는데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너를 밀쳐내고 내가 대신 그 지뢰가 터지는 것을 피하지 못해가지고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그냥 지뢰를 맞았는데 팔 다리가 이렇게 됐단다. 근데 내가 이런 모습이라서 참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이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시작하고 신나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아버지에 대한 자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아버지는 국어를 하면서 둘을 먹여 살리는데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계셨다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라이프지에서 이렇게 그 기자가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벌써 20몇 년이 된 기사인데요. 항상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항상 상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쉽게 5월 8일 어버이날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의 궁극적인 어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예수의 힐링 캠프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그 힐링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통해서 원수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주인이 되는 주인의식을 갖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